여성이 보는 여성의 이야기 자매의 고치 방송 시스터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유진입니다. 이제 드디어 유튜브가 시작된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떠세요? 유튜브요? 네. 유튜브 저희가 아직 조회수가 어떤 소감을 남길 만큼의 조회수가 아니어가지고 사실 약간... 참담한 조회수죠. 참담하고 지금 현재로 오늘이 이제 저희가 공개되는 게 모레고 이 방송이 공개되는 게 모레고 오늘이 이틀 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일 됐어요. 5일 됐는데 180회 정도인 것 같아요. 조회수가 180개 정도인 것 같고 구독은 한 30분 조금 넘게 하신 것 같죠. 진짜 정말 찐 사랑이다.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저희 근데 댓글 안 달리게 했잖아요. 네네네. 댓글 왜 안 달리게 했죠? 근데 너무 그 댓글이 유튜브가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사람을 보면서 뭔가 피드백을 할 수 있으면 왠지 더 조심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제 생각에는 저희는 처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게 그래도 좀 소통을 위한 창구로 무언가를 좀 열어둬야 되나?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채널들은 댓글이 다 열려 있죠. 맞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열어뒀을 경우에 저희가 사실 어찌됐건 얼굴을 공개를 했고 저희가 말하는 모습을 직접 공개하고 그것이 영상으로 나가는 상황일 때는 어떤 댓글이 달릴지 정말 조금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저희가 또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주의 시선으로 보는 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에 또 대단한 댓글이 하나 있잖아요. 별 1개를 주시면서 그냥 페미판 싫다. 난 페미판이 뭔지 궁금해. 그냥 페미판 싫다. 이렇게 다르면서 별 하나를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분들은 대단하다. 이렇게 성실해? 꼭 그런 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피드백을 남기시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놀랍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성실할 이유가 있나? 싫어하는 것에? 그 누구보다 빠르게. 그래서 놀랐나 이러면서 20개 정도 별 5개 받아가지고 만점이었던 맞아요. 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별 하나를 주면서 그냥 페미판 싫다. 이랬던 경험들이 좀 있으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소통을 원하시거나 다양한 이야기들 남기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다른 창구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지금은 그래서 맞아요. 댓글 같은 경우는 좀 막아뒀고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로 구독을 많이 안 해주실 줄은 제가 몰랐다.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죠. 네. 근데 저희랑 되게 비슷한 시기에 백종원 씨가 유튜브를 시작하셨잖아요. 아무도 우리랑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우리만 난 그렇게 생각하는 느끼고 거지. 있어. 우리만 시기적으로 비슷하다. 우리와 좀 비슷한 흐름을 타고 있다. 비슷한 흐름을 타고 150만. 150만. 현재 150만이고 이게 나갈 땐 또 200만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150만이 가기까지가 너무 짧게 걸리신 거예요. 실버 버튼하고 골드 버튼 다 한 번에 받았다면서요. 50만이랑 100만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무슨 일이지?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또 30 구독수 자랑하면서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막 저희가 자주 하잖아요. 이를테면은 존버라던가 하는 식으로 버티는 일의 중요함을 얘기하긴 하는데 저희는 막 이걸 진짜 꼭 버틸 거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저희가 갑자기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유튜브를. 맞아요. 그리고 뭐 편집도 그래서 되게 갑자기 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갑작스레 딱 시작하고 재미있게 해나가면 되지 않나? 그래서 부담은 크게 없지만 여러분들에겐 전 좀 부담을 드리고 싶다. 숙제를 드리고 싶다. 숙제를 드리고 싶다. 구독과 좋아요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좀 힘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근데 지난번에 유튜브 촬영할 때는 마이크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맞아. 소리가 되게 작게 들어갔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두워서 핀 마이크라는 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가 아마 잘 들어갈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유튜브에는 소리가 되게 작게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직접 들어갔던 거죠. 그날은. 근데 지금은 또 이 핀 마이크가 있으니까 소리가 조금 더 잘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좀 이제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편집을 또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죠. 근데 그렇게 공을 들일 건 또 아니었고 그렇게 공을 들였다고도 보시면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막 너무 애잔해하면서 말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옆에서 너무 내가 고생하는 것을 봤어. 왜냐면 제가 지금 어깨랑 등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때 아이패드로 편집을 한다고 지금 여기 아이패드가 있거든요.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되면서 어깨가 굽어서 이렇게 편집을 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하는 동안은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했다는 것을. 그냥 하기만 한 거지. 그랬는데 이게 앱 사용 시간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편집 앱 시간이 7시간 반이 나온 거야. 뭐 얼마를 쓰고 있냐. 지금 유튜브 소득 0. 팟캐스트 소득 0. 상황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 0 정도가 아니지. 우리가 밥 먹고 차 마신 거까지 생각하면 그치. 사실상 마이너스죠. 그렇죠. 녹음실 뭐 다 마이너스죠. 핀마이크도 구매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저희는 인풋을 해보고 있다. 여러분의 아웃풋을 기대하면서 아이풋이 뭐야? 아웃풋. 네, 그래서 현재 시스터우드는 오디오 클립,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네요. 유튜브를 이렇게 정말로 풀 버전을 보내게 되는지를 저는 몰랐었는데 또 그렇게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콘텐츠 피드백은 좀 있잖아요. 그쵸. 뭐 SNS 상에서도 있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신 분은 없는지 있는지 지금 피드백이 조금 없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계속 반응을 보여주시는 건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맞아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구독이나 좋아요 같은 이제 피드백이 저희한테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가 이걸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응답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사실 조금도 기운이 나지 않죠. 맞아요. 왜냐면 지금처럼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책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다음 책은 어떤 주제를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게 여자들은 먼저 미래로 간다라고 해서 많이 얘기해서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엔터테인먼트를 여성의 시선에서 비평하고 이야기해보는 그런 책이었잖아요. 네. 아마 그거에 좀 후속편 같은 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끼리는 얘기를 하긴 했죠. 저희는 조금씩 회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희가 헤이메이트가 1년 하고 조금 더 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딱 1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한 지가 1년 됐는데 그동안 해왔던 작업물들이나 저희가 해나가고 있는 이야기들이나 저희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직접 보여주신다면 댓글이라든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라든지 뭐 아니면 SNS에 이제 뭐 후기를 남겨주시는 것들로 보여주시면은 저희는 그 독자, 청취자 그리고 팔로워죠. 그 모든 이제 존재를 확인하는 일이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힘을 얻어서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 나갈 수 있게 좀 더 힘을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작품 드디어 얘기해 볼까요? 네, 한참 또 딴 얘기를 하다가 오늘의 작품을 드디어 소개하게 됐는데요. 네. 오늘의 작품은 알라딘입니다. 와. 알라딘은 이제 1992년의 원작 애니메이션, 그 유명한 원작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작품이에요. 지금 이제 디즈니가 실사화를 계속 거듭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알라딘을 포함해서 덤보 하고 이제 라이온킹 공개될 것까지 3작품이나 공개를 해요. 근데 이번에 공개된 작품이고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좀도둑인 알라딘이 우연히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 파란색 요정이죠. 지니를 만나면서 이제 벌어진 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원작에서는 이제 알라딘이랑 지니의 쿵짝에 이제 좀 포커스를 더 맞춘 유형의 작품이었다면 2019년의 핵심은 실사화의 핵심은 자스민 공주죠. 맞아요. 그래서 자스민 공주의 역할과 여성의 성취 같은 것에 좀 더 의미부여를 하면서 한 단계 좀 진전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램프의 요정은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 윌 스미스입니다. 그리고 알라딘이랑 자스민 공주는 신인급들이 캐스팅이 됐어요. 맞아요. 알라딘은 미나 마수드라는 이집트계 배우고요. 자스민 공주 역할을 맡은 건 나오미 스콧이라는 영국 배우입니다. 예. 근데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서도 개봉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그쵸. 막 초기에는. 네. 그리고 특히 기생충에 밀렸죠. 맞아요. 기생충에 밀려가지고 칸 그 열풍에 밀려가지고 이게 좀 주춤하다가 갑자기 역주행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땐 이 역주행에 된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박스오피스 1위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지금 엄청 흥행을 하는 상황이고 오늘 온 메일이었던 것 같은데 4DX로 역대 5위인가 3위급 안까지 들었대요. 그러니까 천만 작품, 그러니까 어벤져스죠. 보통 4DX가 있는 그쵸. 천만 작품 어벤져스 텐데 어벤져스급에 가까워진 거예요. 4DX는 진짜 많이 보고 있대요. 그래서 4DX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싱어롱이 생겼죠. 노래 부르는 함께 노래하면서 볼 수 있는 관도 있고 그런 건 지금 다 올 매진이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사실 극장에서 영화를 소비하는 방식이 일괄적으로 2D의 그냥 틀어진 영화를 보는 방식으로만은 이제 보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 시대에 되게 걸맞는 작품이고
그거에 어울리는 설정이기도 하고 그런 맞아요. 식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터우드 때문에 같이 가서 봤잖아요. 음. 사실 싱어롱 버전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미 올 매진인 거예요. 정말 올 매진이었어요. 저희는 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아, 진짜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맞아요. 싱어롱 지금도 찾아봤거든요. 주말에 또 열리는 것 같아서 다 매진이고. 맞아. 그리고 4DX가 정말 재밌대요. 근데 보면은 딱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 매직 카페 타고 가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살아 있고 초반 시퀀스 같은 경우에도 엄청 연출이 잘 돼 있어가지고 4DX로 굉장히 볼만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4DX로 저는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맨인 블랙인데 사실 맨인 블랙도 저희가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 싶었었죠. 근데 그쵸.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아주 빠른 속도로 깨달았고 보자마자 좀 미진하구나. 많이 미진하다 이런 생각했고 왜냐하면 알라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알라딘 보기 직전에 봤는데 4DX로 맨인 블랙을 알라딘의 첫 시퀀스를 보면서 이 첫 시퀀스가 영화 전체보다 낫다. 그 정도인가요? 왜냐면 저는 테사 톰슨은 너무 좋아해요. 그쵸. 아시겠지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배우의 손꼽는 배우 중에 하나여가지고 너무 정말 사실은 크리스 햄서스를 딛고 갔죠. 정말 너무 딛고 극복하고 왜냐면 난 너무 테사 톰슨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다. 안타깝네요. 안타깝고 안타까운 지점들이 되게 많은 영화였는데 알라딘의 첫 시퀀스에서 이미 이겼다. 이미 재밌다 생각했고 전 또 알라딘은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춤추고 노래하고 호랑이 나오고 전 뭐 너무 사랑하지.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거랑 별개로 우리가 또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얘기해 볼 텐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자스민 공주입니다. 저희가 그 보고 나와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원작에서 자스민 공주랑 알라딘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려졌었지? 왜냐면 92년이니까 저희도 기억을 너무너무 오래 뒤로 감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정말 되감고 또 되감아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로 질문한 건 술탄이었나? 막 이러면서 근데 알라딘이 술탄이 되는 내용이었나요? 근데 확정적으로 알라딘이 술탄은 되는 것은 아니고 결혼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것이 자동적으로 술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물려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공주, 그러니까 딸에게는 왕의 자리, 술탄의 자리를 물려주지 않았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원작과 가장 다른 설정이 있다면 자스민 공주일 텐데요. 원래도 원작에서도 사실 자스민 공주는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전 다른 캐릭터들, 그러니까 뭐 신데렐라라든지 백설공주라든지 미녀와 야수, 또 인어공주 있죠. 그 안에서의 공주들이나 여성 캐릭터보다는 되게 진취적이다. 뭐 이를테면 자파라던가 이제 그 술탄 무능력하죠. 무능력한 술탄이나 이런 남자들이 좀 조용히 하기를 그 요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캐릭터였다는 거예요.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움직이려고 하고 특히 그 갇혀있는 성 밖을 나가려고 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강조가 되는 편이었었다라고 당시의 평가를 받았던 거죠. 1992년의 맞아요. 시각에는.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단 하나의 솔로곡도 없고 자신의 노래나 자신의 목소리가 있었던 역할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20 몇 년 만이죠? 27년? 아니다. 27년. 좀 더하기 빼기가 저희가 좀 어려워요. 언제나 두뇌 풀가동을 해야 돼. 27년 만에 이 작품을 하면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이 여성의 캐릭터라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각색에서는 자스민 공주한테 술탄이 되고 싶어하는 설정을 부여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92년도에 보면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진취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는 그 아버지인 술탄이 계속해서 정해주려고 하잖아요. 결혼 상대에서 왕자들을 계속 데리고 오고 하는데 계속 거절하잖아요. 그 사람들 이상한 방식으로 쫓아내잖아요. 자스민이.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을 할 거다.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진취적이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지금은 난 술탄이 될 건데? 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변화할 여지가 있을 때 가장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여성 캐릭터라는 것을 디즈니가 인지를 해왔다는 거죠. 물론 상당히 늦은 인지인데. 그렇죠. 너무 늦었다. 많이 늦었죠. 27년이면. 그리고 지금 벌써 2019년인데 그러니까 이제 많이 늦은 인지이기는 하지만 지금 실사화를 한다면 변화가 되어야 하는 여지는 그쪽에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디즈니도. 그래서 맞아요. 이제 자스민에게 그 역할이 부여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전 좋은 부분이 그거였는데 약간 애민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에미넴식 나 뭔가 했어. 나 지금 에미넴식이라고 하는 줄 알고. 지금 내가 아무리 지니의 랩을 봤다고 해도 에미넴이라고 했겠어? 에민의식, 에민의식 맞아 맞아요. 같은 걸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맞아. 초반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 그러니까 아그라바의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심어준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나,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나가 술탄이 되는 게 왜 안 돼? 라는 설정을 아예 처음에 딱 맞아요. 넣어준 거죠. 그래서 아그라바를 바라보는 장면이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전에는 이를테면 새로운 세상을 본다는 것이 아그라바를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갇혀 있었는데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어 라는 걸 본 거였다면 이번에는 그 초반의 그 좀조둑질을 하면서 뭐 알라딘이랑 해서 막 올라가는 그 시퀀스에서 알라딘의 집 되게 높은 곳에 있는 알라딘의 집에서 내려다볼 때 그런 느낌을 받죠. 지금 이 나라는 내가 사랑하는 나라고 내가 다스릴 나라야 라는 태도로 맞아요. 그 아그라바를 바라보잖아요. 그건 굉장히 다른 변화죠. 맞아요. 그 캐릭터를 연기한 나오미 스콧이 너무 그냥 보자마자 저 사람은 왕이다. 그냥 딱 그런 느낌이 드는 배우잖아요. 왕의 관상이에요. 왕의 관상. 내가 봤을 때 그런 관상이 좀 있는 것 같아. 배우들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 펠리시티 존스가 있어요. 네네. 아마 제가 여러 번 말해서 아실 텐데 이번에 그 세상을 바꾸는 변호인에서 이제 알비 역할을 했고 특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 로그원, 스타워즈 로그원에서 네. 저항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부르는 것은 저항군의 관상, 저항군의 관상이라고 하는데 딱 그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고 세상과 맞서고 되게 단단하다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 원래는 원작에서도 그렇고 되게 로맨틱한 씬이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서 세상을 보여주고 좀 그 되게 자유롭게 사는 가난하지만 자유롭게 사는 남자가 그 되게 높은 곳에 위치한 데서 이렇게 해서 짠 해서 세상을 보여주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니까 사실 저는 되게 로맨틱한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씬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죠. 그냥 맞아요. 왕이 세상을 보는 씬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존재감이 강한 얼굴이죠. 그 전에 무슨 다른 작품에 나온 적이 있나요? 배우는? 아니 거의 신인에 가깝고 나왔던 작품이 파워레인저일 거예요. 그렇다. 맞아요. 제일 큰 작품이 파워레인저였고 이 작품에서는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역할을 맡게 됐고 사실은 배우보다는 가수 로 성공을 하고 싶어 하시는. 정말요? 네. 그래서 노래를 이제 본인이 당연히 부르셨는데 되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도 완벽하게 배우가 나의 길이고 배우가 나의 미래라고 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마 다음 작업이 뭐 작품은 미녀 삼총사에 또 나와요. 정말요? 크리스틴 스튜어트랑 네 그래서 작품이 예정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다음에 되게 중요한 그 스텝 중에 하나로는 앨범을 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엔터테이너, 그러니까 멀티 엔터테이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결혼을 이미 했죠. 그렇죠. 결혼을 이미 축구 했고 선수분과 결혼을 했고 또 두 분은 교회에서 만났고 되게 독특한 로맨스가 있는 분인데 정말 새로운 시대의 배우처럼 느껴지는 맞아요. 얼굴과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있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막 배우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막 신데렐라처럼 등장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길게 한 최근 인터뷰를 보면은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되게 공주님이잖아요. 이 자스민 공주 역할이. 근데 그런 옷이 하나도 없었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옷을 탑샵인가 이런 데 산 거예요. 급하게. 이런 막 좀 조이는 옷 같은 것을 드레스 같은 옷을 사고 그 오디션을 받고 그 다음에 합격했잖아요. 이제 합격했으니까 나를 자를 수 없잖아요. 자기를 자를 수 없으니까 난 나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 해서 나이키 트레이닝복 입고 갔고 다 속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털털하고 되게 그 화려하지 않은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의 매력도 되게 발견하게 되는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보기 전부터 보신 분들이 너무 알라딘의 예전 버전에 비해서 엄청 진보했고 특히 자스민 캐릭터가 너무 좋아졌다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기대를 하고 보러 갔어요. 근데 물론 되게 진보했고 저희가 얘기했듯이 92년도 자기 워낙에 좀 그런 부분에서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이 진보했지만 그 대사나 이런 장면들로 보여준 거에 비해서 사실 비중을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잖아요. 자스민 공주한테. 근데 그 스피치리스라는 곡이 나오는 순간 이건 그냥 모든 것이 다 설명된다. 그리고 그 노래가 정말 중요한 것은 되게 저는 최근 디즈니의 맥락 안에서 나온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원작에서
너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말로 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탄, 그러니까 자파의 대사로 너 스피치리스 해라는 대사가 있고, 그리고 정확히는 이번 영화에서는 너는 seen하고 not heard라고 보여지기만 하면 된다. 맞아요. 라는 대사가 있고, 원래 원작에 스피치리스 하라는 대사가 있대요. 그거에서 뽑아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침묵하지 않을 거고, 나는 울지 않을 거고, 나는 무너지지도 않을 거다. 이것을 이제 반복하는 노래인데 이게 2번 리프라이즈 돼서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올 때는 사실 그때가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때는 그 심지어 디니가 부린 마술, 마법까지도 거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선택에서는 거기를 하이라이트로 만든 게 이 작품의 제일 중요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원작도 그렇고 모든 사람 기억하기는 홀 뉴 월드. 그쵸. 알라딘이 성벽 안에 갇혔던 자스민 공주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였다면 물론 지금도 그 장면 너무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이번에는 방점이 더 뒤로 가서 맞아요. 공주였던 여성이 자기가 왕이 될 거고 나는 옳은 정치를 할 거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을 거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권력을 획득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장면의 방점을 찍은 것이 이 작품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걸 또 배우들이나 제작진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윌 스미스가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자기는 이 영화가 빨리 공개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딸들이 자스민 공주, 그러니까 나오미 스콧이 연기한 자스민 공주를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지를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그래서 그 노래가 사실 자스민 공주의 서사를 완성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서사가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캐릭터의 서사가 되게 촘촘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나오미 스콧이 그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 힘이 있어서 확실히 배우가 주는 에너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무엇보다 마법을 거부하는 장면이었다는 것. 그게 마법이 사실 그 알라딘이라는 작품에서는 되게 절대적인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선택을 내가 하겠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래서 사실은 주제를 바꿨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주제는 사실 신뢰하는 것, 사람을 믿는 것, 속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게 알라딘의 핵심적인 주제였는데 저는 이 씬으로 인해서 좀 주제를 바꾼 지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연스럽게. 디즈니와 여성입니다. 사실 디즈니 작품들을 우리가 디즈니 작품들을 보고 자랐지만 디즈니 작품들은 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핵심은 여성 캐릭터의 표현 그리고 인종 문제가 되게 태생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월트 디즈니가 이제 인종차별주의자이기도 했고 또 여성 혐오자이기도 했다고 하죠. 근데 이거는 뭐 다 알려진 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아마 손녀가가 인정을 했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왜 이 디즈니에 대한 비판이 있었을 때 우리 할아버지 맞아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보실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는 저희가 전에 한번 소개를 했었을 텐데 엠마 톰슨의 세브 미스터 뱅크스라는 작품. 이게 이제 메리 포핀스를 디즈니에서 만들면서 디즈니와 이 메리 포핀스의 원작자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다룬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을 봐도 좀 디즈니가 어떤 사람이었다. 물론 톰 행크스가 굉장히 잘 연기하는데 해서 약간 매력적으로 포장되죠. 톰 행크스가 하니까. 그쵸. 그렇긴 한데 어떤 본질을 가진 사람인지를 조금 알 수 있어요. 좀 그 작품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여성 서사의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 주인공인 작품. 알라딘은 인종면에서 되게 진보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한 작품인데 1992년에도 그랬고 그쵸.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계속 백인의 서사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세계로 눈을 넓히는 과정에서 이제 아랍을 배경으로 한 작품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원작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작한 작품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인종적인 배경의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인종적 구성과 그다음에 그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런 식으로 캐스팅을 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개개인의 억양을 안 바꾸잖아요. 그쵸. 미국식 그 영어로 바꾸지 않고 자신들의 되게 자연스러운 억양과 말투를 살려서 나온 작품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작품이죠. 근데 과연 여성에 대해서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디즈니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겨울왕국 때부터인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작품도 여성이 왕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까지 봤을 때 로맨스를 달성한 여성이 없고 그게 되게 중요한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명의 여자 캐릭터 자매인데 그 둘째인 안나가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공주의 모델을 보여주죠. 왜냐면 맞아요. 로맨스의 서사에 초반에 모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음. 굉장히 아름답지만 나중에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노래인 Love is in the open 그쵸, 그쵸. door라는 듀엣을 부르면서 아 첫눈에 반했어. 우리는 사랑해받았어.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랑이 어떤 허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구하죠. 자매가. 그런 맞아요. 서사이기 때문에 겨울왕국에서부터 아 디즈니의 변화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진보해야 한다라는 이제 의식이 좀 뚜렷하게 디즈니 안에도 디즈니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 작품들에서의 너무나 수많은 성 고정관념에 고착화됐던 캐릭터들이라든지 근데 그게 디즈니 같은 정말로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보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작품들이라면 그게 얼마나 많이 영향을 맞아요. 미치겠어요. 소녀들에게. 저희도 정말 어릴 때부터 디즈니 거 얼마나 많이 봤어요. 본 정도가 아니었죠. 그쵸. 쩔어 있다. 거의. 그쵸. 거의 디즈니에게 절여져 있는 상태로 그래서 공주와 로맨스 중심의 서사. 이성의 로맨스 중심의 서사죠. 그리고 좀 그런 왕의 이야기는 또 남성의 것이었잖아요. 저희가 그 92년도 알라딘에서 결국에는 알라딘이 그러니까 술탄이 된다고 나오진 않지만 나중에 전개로 봤을 때는 결국 알라딘이 술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마무리였던 것처럼 저는 라이온킹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사실 근데 라이온킹도 그 신바가 남성이잖아요. 숫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에서 쫓겨났던 왕의 적자가 어떻게 다시 자신의 왕권을 복권하는가 그런 이야기잖아요. 되게 거대한 이야기예요. 정통 사극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이야기를 볼 때도 예전에는 뭐 어릴 때기도 했고 좀 시간이 지나서도 그게 되게 남성 중심의 서사라는 생각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기 때는 숫자자랑 남자자랑 구분 잘 안 돼가지고 아니야 사자는 그래도 분간이 되지. 갈기가 있잖아요. 아니 아기 때 아기들 그러니까 신바에게 약간 남자 아이라고 그쵸. 좀 부여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사실 라이온킹에 대해서 글을 하나 뭐 쓸 일이 있어가지고 라이온킹이 이제 7월에 다시 나오게 맞아요. 되는데 이제 과연 이 작품이 어떤 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도 있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는 걸 쓰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라이온킹의 서사를 가장 완벽하게 복원해낸 것은 블랙팬서죠. 거의 동일한 방식의 작품이고 진짜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정통 사극이고 근데 이 작품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오거든요. 슈리는 왜 왕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과학자인데 그 사실 어벤져스 세계관 안에서 가장 뛰어난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왕이 되지 않는가? 왜 왕이 될 수 없는가? 왜 오빠만 왕의 그 피를 이어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는 해야 될 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라이온킹이 어떤 식의 좀 변화를 줄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뭐 이런 동물들이 나오는 작품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공주인 건데 그 공주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되거나 이렇게 더 권력을 갖는 위치가 아니라 그냥 정말 아름다운 꽃 그러니까 스피치리스 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아름답기만 해야 하는 그리고 아름다워서 구원받는 유형의 존재로만 존재했고 그러한 로맨스 서사들이 자라나는 소녀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겨울왕국이나 이번에 알라딘도 그렇고 여성 캐릭터들이 되게 진보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겨울왕국에 엘사를 되게 어린이들이 특히 여성 어린이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 그 캐릭터의 강인함이나 어떤 이런 메시지보다는 일단 겉으로 보기에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쁜 드레스를 입은 캐릭터가 파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알라딘도 보면은 자스민 공주가 물론 바지를 잘 입긴 하지만은 자스민은 엄청 그 옷이 쪼일 수밖에 없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 자스민 공주가 던지는 메시지도 파워풀하고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파워풀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이야기가 그리고 그 욕망이 좀 더 제대로 명확하게 자신의 언어로 드러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건 또 라이온킹에는 없는 한계지만 라이온킹은 동물 이야기라 그게 사람에게로 왔을 때는 아름다움에 대한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특히 레딧고에서 사는 아름다운 변신의 맞아요. 서사이기도 하잖아요. 음. 물론 강해지는 변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음. 외모적으로도 더 화려한 옷, 그쵸. 얼음의 의상의 옷을 입고 이렇게 변화하는 서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지점이 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 외에도 이제 자스민 공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한 옷을 입은 혹은 좀 더 아름다움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캐릭터들은 좀 사랑을 받기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메리다의 케이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메리다와 마법의 숲에서의 메리다는 사실 가장 지금까지 그 작품 자체의 재미와 완성도를 떠나서 메리다라는 캐릭터 자체는 정확히 공주가 되고 싶지 않은, 그리고 더 편해지고 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의 모습을 가진 그런 캐릭터였는데, 메리다가 그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나? 받았나? 그러니까 맞아요. 사랑을 받았나?에 대해서는 조금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맞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면, 마지막 키워드가 바로 여자 아이들을 위한 동화는 없다입니다. 지금 효진님 말씀하셨지만 어릴 때 좋아했던 디즈니가 이제 라이온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인어공주를 좋아했는데 인어공주 이야기를 좋아했다기보다는이 아니네요. 노래를 좋아했죠. 좋아하신 거 아닌가요? 안다 다시.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런 노래들만 다 좋아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가제가 부른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세바스찬. 그러니까 세바스찬이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모아나에서 네. 그 반짝반짝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또 큰 가제가 나와요. 전 모아나 안 모아나 못 보셨어요? 봤어요. 거기 네. 되게 큰 가제가 나오고 그 큰 가제가 반짝반짝하면서 샤이니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흥이 있는 노래들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인어공주는 마녀의 캐릭터에 되게 흥미로워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에리얼한테는 몰입하지 않았거든요. 에리얼한테 몰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에리얼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왜냐면 에리얼은 말을 안 하는데, 못하는데, 그쵸. 안 하는 거라기보다는 못하는데. 그래서 좀 사실 동화라는 것이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동화라는 것은 되게 잔인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종종 맞아요. 그리고 되게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상징과 은유를 담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디즈니에서도 뭐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다 여성의 캐릭터를 고착화하거나 뭐 로맨스를 강화하거나 혹은 징벌을 받거나, 저는 빨간 구두를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그쵸. 네. 빨간 구두 발을 자르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냥 욕망하는 구두를 신었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 되게 무서워했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는 욕망하는 여자아이들을 징벌하기 위한 이야기로서 존재했던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에는 새로운 동화가 쓰여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실사화에 대해서는 알라딘도 더 나은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왜 그런 CG를 하고 싶어하고 왜 그런 CG로 새롭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지만 그러한 식으로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더 낫게 만드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면 겨울왕국을 한 것처럼 좀 더 새로운 동화, 맞아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왕국 2는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저는 사실 어릴 때 좋아했던 이제 영화나 이야기가 뭐였지? 뭐 이런 걸 찾아봤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 키드캅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키드캅은 너무 짱이죠. 전 마지막 장면도 기억한다고. 저는 그런 한국 아이용 영화 네, 당시에는 되게 많이 그쵸. 비디오로 많이 봤죠. 제작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어가지고 지금 난 내 안의 사대주의에 대해서 늘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다. 케인이었다. 정말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한국 아이 그 자체였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 정말 디즈니 광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디즈니의 광인이었던 게 효진님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다 모두 그랬을 텐데 그랬던 우리가 다시 질문을 던지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맞아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예전의 이야기들을 실사화해서 조금 더 진보적인 이야기로 만드는 게 지금 이 작품을 처음 접하는 여성들이나 여자 아이들이나 아니면 뭐 남자 아이들까지도 되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릴 때 조금 이것보다 진보하지 못한 이야기를 보고 자랐던 저희 같은 어른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알라딘에서 진짜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작품에서는 저는 이제 또 알라딘 실사화, 디즈니 실사화를 좀 좋아했어서 그러니까
다 보기는 봤는데 그 안에서 좀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맞아요. 좀 새롭다라던가. 그런데 알라딘에서는 확실히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게 전 세계 흥행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물론 재밌지. 4DX로 보면 막 향수 뿌리고 이런다면서요. 인도 향 막 이런 거 맞아. 나온대요. 그래서 나도 꼭 보고 싶은데 재밌겠는데 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은 아니고 분명히 여성의 캐릭터를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맞아요. 분명히 흥행이나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가는데 의미는 있다. 하지만 지금 더 해나가야 할 것은 좀 더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만들고 발굴하고 다른 맞아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해나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소개해 주실 오늘의 자매들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건 제가 아까 뭐 최근 디즈니 작품 뭐가 좋았죠? 이거 할 때 얘기를 일부러 안 한 네. 바로 그 작품. 아껴둔 작품. 아껴둔 작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 모아나입니다. 와. 2017년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요. 저는 이걸 효진님이 안 보셨다고 하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빔으로 그렇죠. 이건 한번 관람 필요하겠다라는 네네. 생각인데요. 사실 이 작품의 제일 중요한 점은 로맨스의 여지가 아예 없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의 모험담인데요. 모아나라는 한 소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섬을 지키기 위해서 항해를 떠나서 전설의 영웅인 마우이를 만나서 결국 그 모험과 항해를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섬과 근처의 섬들을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배경이 하와이 쪽이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마 캐스팅된 배우가 그 목소리 연기를 한 배우가 16세 당시에 2010년 16세 정도였던 배우였는데 그 하와이 원주민 출신인 배우였어요. 최근에 이런 캐스팅은 디즈니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라이온킹 같은 경우도 지금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썼죠. 모두 다 모든 그 성우를 네, 그래서 목소리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그런 식으로 캐스팅했는데 지금 이때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또 이 전설의 영웅 마우이는 더락 이 연기했습니다. 너무 그 자체이다 지금. 근데 물론 더락보다는 더 풍성한 이런 풍채의 그런 캐릭터이기는 한데 이 작품은 정말로 로맨스 여지가 없어요. 이 마우이라는 건 정말로 전설의 반인반신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막 변신하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여지가 전혀 없고 이 소녀애는 혼자 싸워가는 거예요. 이 마우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되게 흥미롭죠. 지금까지는 없었던 캐릭터고 없었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기도 했고 해서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아버지가 족장이었는데 아버지는 늘 그 항해를 막는 사람이에요. 항해 나가면은 위험해진다. 우리 지금 약간 뭐 이런 식물들도 마르고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안에서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캐릭터가 아버지고 유일하게 그거를 반대하고 세상 저 밖에는 더 나은 것이 있지. 저 밖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지. 우리가 모험해야만 살 수 있지라고 말하는 캐릭터가 존재하는데 누구냐면 할머니예요. 전 진짜 그래서 그때 박명인의 할머니 지난주 얘기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와 손녀의 서사로서도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서사고 전 이 작품을 정말 많이 봤는데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데 제 조카들이 너무 심각하게 좋아해서 이 작품을 저희 오빠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거짓말을 하나도 안 치고 과장을 하나도 안 하고 200번 정도를 본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매일 보니까. 나보다 많이 봤어. 나보다 짧게 살았는데 나보다 많이 봤어. 많이 본 정도가 아니지. 누가 200번을 봤어. 그러니까 효진님이 어릴 때 라이온킹을 본 것처럼 본 거지. 그런데 이제 딸이 아버지를 이어서 족장이 되는 서사이기 때문에 알라딘이랑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고요. 또 그런 할머니와 그 소녀의 서사로도 되게 가치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도 좀 새로운 디즈니의 가능성을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지금 잠깐 딴 얘기인데 아버지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아나도 아버지를 이어서 여성이 왕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이야기고 알라딘도 그렇잖아요. 근데 알라딘에서 그 술탄이 너무 무능력한 거예요. 너무 최면에도 잘 걸리고. 그래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저 사람은. 최면 걸리기. 근데 모아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되게 씩씩한 리더이기는 한데 이전에 항해를 했다가 친구를 잃었던 아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바깥 세상은 위험해라는 이제 편견에 갇힌 사람인데 사실 그리고 또 편견을 뛰어넘는 것은 젊은 세대잖아요. 그러한 의미를 주는 서사이기도 해서 모아나는 꼭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새로운 시대의 동화, 새로운 시대의 디즈니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꼭 봐야 되겠네요. 빔 프로젝터로. 네, 저는 또 빔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무리입니다. 네. 마무리는 역시 다음 화 예고. 이번 주에는 예고를 해드릴 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네. 정말 힘든 나날들입니다.
저희가 다음 화에서 다룰 작품은 TVN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입니다. 줄여서 건블류라고 하죠. 근데 제목 너무 다시 봐도 대단하네요. 네. 전 그래서 처음엔 또 조금 의심한 거예요. 그쵸? 언제나 편견이 있으니까 이런 제목이라면 좀 어렵다. 근데 지금 이제 임수정 씨, 전혜진 씨, 이다희 씨가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내용을 보면은 포털 사이트 이야기더라고요. 네. 뭔가 그 안에서 일하는 여성들끼리 일어나는 그런 권력 다툼 이런 이야기들, 또 사랑과 로맨스와 여성들끼리의 로맨스와 그런 내용인 것 같던데 저도 아직 사실은 못 봤어요. 네, 저희가 한 번에 보고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관련해서 되게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더 다뤄볼 만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드디어 오랜만에 한국 작품 다루는데요. 여러분이 꼭 재밌게 보고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구독 저에게 너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엔 댓글을 못 달지만 팟빵이라던가 오디오 클립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도 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팟캐스트는 별을 주면서 그쵸. 댓글을 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팟캐스트는 저희 팟캐스트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채널을 저희는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반응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더 기쁘게 힘내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